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완수 TV입니다. 대선이 치러지기 한 달 전쯤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트럼프의 말라라고 별장에서 베네수엘라의 프로그래머가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선거 조작을 했는지 낱낱이 밝힙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그 폭로를 하는데,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는데, 근데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라 미국의 CIA를 통해서 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누굴 지명했냐면, 오바마 때 재임한 CIA 국장이었던 존 브레논이라는 인물을 이제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FBI, 국무부, 사법부, 법관들,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거로 매수했다, 뭐 이제 이런 믿기 힘든 얘기들을 이제 한 거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라는, 이분 상당히 단호박이거든요. 얘기를 듣더니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트럼프 팀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와서 듣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 와일스가 누구를 불렀냐면, 좀 도와달라고 부른 사람이 일론 머스크였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천재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데이터들을 다 보고 확인해 보더니 부정선거 맞다. 시청자들, 야, 이준석 보고 있냐? 일론 머스크가 음모론자냐? 일론 머스크는 통계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전환길처럼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정선거만 말만 꺼내면 음모론이라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놈은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놈이거나 그렇게 해서 당선된 놈이다 라고 하면 정확합니다. 심지어 국회만 해도 있습니다. 국회만 해도 모 의원은 전환기를 보고, 전환기는 다 좋은데 부정선거만은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의원이 계시거든요. 그 의원도 제가 조사해보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간당간당 당선된 사람이야. 이 사람 역시 국회만에 포함된 부정선거로 당선된 첩자니까, 자기도 혜택을 받으니까 절대 말 못 꺼내는 겁니다. 한번 만드릴까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하는 인간들 앞으로 듣기만 들으면, 아, 저 새끼가 좌파구나. 아, 저놈이 음모론이라 하는 놈이 결국은 정치인이 있다면 저놈이 범인이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좌파입니다. 여러분, 이준석은요, 한동훈하고 똑같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기억하십시오. 유승민까지 전부 다 위장 우파입니다. 그들은 중국이든 좌파들이 심어놓은 간첩이에요. 보수 우파 안에 있는 첩자 스파이다, 이겁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저도 외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제 이렇게 또 전환길이가 또 이제 이쪽으로 계속 파고 찾아보니까요, 인맥도 있어가지고 내부자를 좀 알지 않습니까? 전부 이제 알게 된 거죠. 한동훈은 좌파입니다. 이준석 좌파입니다. 끊임없이 보수 우파를 분열시켰죠. 여러분, 지난 6.3 대선 때도 이준석 보세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저는 알았습니다. 왜요? 이준석은 끊임없이 한동훈처럼 보수 우파를 분열시켜서 좌파 대통령, 좌파 총선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첩자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부정선거 음모론이 하는 순간 이준석도 자기가 머리 좋다면 이거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도 과학이라 하잖아요. 부정선거는 중국이 배후에 있다. 우리나라 밝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만드릴까요? 베네수엘라 무슨 시스템? 스마트매틱. 그리고 미국의 무슨 시스템? 미국의 아까 어디 갔나?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루 시스템. 같은 맥락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인데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다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았죠?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원흉을 밝혔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2020년 바이든한테 졌다 그랬잖아요. 완전 뼈에 사무쳐 있는 사람이야. 왜? 자기가 대통령 떨어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졌던 거예요. 왜냐면요,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패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찍 잠자리 들었어요. 왜? 100% 당선된다고. 왜냐면요, 원래 미국 안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 통계가 있대요. 뭐? 대통령 기간 동안에 경제가 더 나아졌습니까? 물었을 때 40%만 경제가 살림살이 나아졌다라고 통계가 나오면은, 설문조사 나오면 무조건 당선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4년 동안에 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이 5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당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가 당선되고, 초기 때 개표 과정에 트럼프가 앞섰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막판에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래프도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건 뭐지? 조작이다. 의심이 안 가겠어요? 모든 여론조사 분명히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졌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졌죠? 거기에 열받았던 사람이 미 의사당 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6명이 죽었고요. 1,800명 정도가 구속됐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체제전쟁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총과 탱크는 없지만 제도와 여론, 사법과 언론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많은 국민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변화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체제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시민의 각성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전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사구조를 바꾸고 법 해석을 바꾸고 기준과 상식을 바꾸며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법은 판단을 미루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며 행정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체제전쟁은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외부 세력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과 행동만이 체제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며 무관심은 항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고 구호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시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전쟁은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체제는 연쇄적으로 붕괴됩니다.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안보 판단이 흐려지며 외교의 기준도 사라집니다. 국가는 더 이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은 불안 속에서 분열됩니다. 이 혼란이 길어질수록 체제를 설계한 세력은 더 단단해지고 일반 시민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이 가장 잔혹한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환길은 연봉 60억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현장에서 시민과 해외 교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전환길 TV를 통하여 올드미디어가 전하지 않은 진실한 뉴스를 직접 책임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꿈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전환길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이 침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환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